자,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61번인데, 뭐 요것도 그냥 평범한 문제죠. X년 초 채무상품에서 쭉 해서 아예 875, 640이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구입했죠. 그래서 FB OCI로 분류를 했네요. 그게 10%라고 하면 이제 10%다. 8, 7, 5, 6, 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표시자 5%니까 이제 5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37,564 이렇게 되고, 그래서 875, 640 플러스 37564 하게 되면 913204. 근데 공정가치가 95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제 차이 나는 것이 36,796원이 되겠죠? 요건 이제 기타 부가 손익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 차이가. 36796 1번이 답이다. 이거는 뭐 어찌 보면 우리가 투입된 시간 대비 봤을 때 하의 문제예요. 61번 같은 문제는. 자, 됐고, 그 다음에 62번으로 넘어가 보면, 이것도 뭐 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많이 풀어봤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 이 액면 10만원짜리 만기가 3개월짜리인데, 이 1개월 보유하고, 보유하고 할인받았어요? 그럼 이제 2개월을 이제 할인받은 건데, 이 순서가 제가 이거부터 구해라. 그 다음에 요 할인료 구해라. 그 다음에 수취액 구해라. 그 다음에 보유이익 구해라. 그 다음에 받아야 될 장부구액 구해라. 그 다음에 이것이 답이다. 이거죠. 지금 처분 손실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0만 원에다가 자, 이자율은 12%인데 12분의 3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10만 3천 원이 되겠네. 그럼 이제 10만 3천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은행에서 2개월 15%로 이 2개월 할인했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15% 2,575가 되겠네요. 그러면 10만 3천 원에서 빼면 지금 425원을 받았네요. 그럼 이제 보유, 요것은 10만 원에다가 12% 1개월 보유했죠? 그럼 1개월치가 요게 1,000원이 되겠네. 그러면 10만 1,000원은 받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게 575원이 이 손실이 되겠네요. 처분 손실. 62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건 순서만 지켜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하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뭐 중에 이 난이도로 느꼈다면 그것도 맞춰줘야 돼요. 중까지는. 이게. 자, 그 다음에 63번. 자, 이것은 뭐 상해 문제라고 하죠. 왜냐면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했던 문제긴 하지만 수험장에서 맡아드리게 되면 풀고 싶지 않은 문제죠, 사실은.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일단 상해 문제로 일단은 분류를 하고, 자, 이 표시이자가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더 간단하지, 이게. 근데 액면 금액 10만 원이에요. 이게 시장이자율은 5%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전환 자체가 발행된 게 10만 원에 이제 발행이 됐어요. 10만 원에. 자, 그런데 10만 원에 발행이 됐는데 우리 요 10만 원에 대해서 이 현재 이 현가 계수가 0.8638이네요. 그래서 86,380원이에요. 그리고 이자가 없어요. 이게 표시이자가.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요 86,380원이 되겠지. 이 전환권 대가가 13,620원이 이제 이 전환권 대가가 되는 거예요. 전환권 대가. 이렇게. 자, 그랬다가 이제 1년 지나서, 그러면 1년 지나면 이제 이자를 우리가 요게 이 5%라고 했으니까 5%로 해서
저 86,380원을 곱하기 5%, 이게 4,319원이죠. 이게 이제 실제로 지급한 거 없으니까 4,319원을 이제 가산을 하죠. 86380 하게 되면 90699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 놓고서 60%를 이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60%가 없어져야 되니까 60%. 자, 곱하기 0.6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54,419원만큼 없어져야 돼, 이게. 자, 그리고 전환권 대가 13,620원도 60%. 우리 전환권 대가 이거 대체한다고 돼 있으니까 8,172원도 없어져야 돼, 이렇게. 차변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10만 원에서 60%니까 이게 6만 원이거든요. 이게 6만 원. 여기다 써볼까요? 근데 6만 원인데 전화 자체 이 액면금액 5천 원다. 그래서 5천 원다. 그럼 나눠 주게 되면 요거 이 12주에 12주. 12주인데 이 액면금액이 500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500원을 이 곱하게 되면 이것은 거기 자, 요것이 63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만 원에 대해서 나누기 이 5천 원이다. 이렇게. 거기다 곱하기 이 500원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6천 원이 돼요. 이렇게. 그 나머지가 이제 주발초가 되겠지. 저 54,419 플러스 8172 마이너스 6천 원이다.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56,591원이 되겠다.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다. 근데 시험장에서는 일단은 제껴야 되는 문제에 해당이 돼요. 상해 문제다. 상해 문제. 자, 64번. 이거는 이제 하 또는 중의 문제가 되겠다. 자, 일단 이 원가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매가가 있는데 기초가 5만 원이고요. 6만 원이고. 자, 112500이고요. 170000이고요. 그 다음에 순인상에 순인하에 그 다음에 비정상파손이라고 하는 1,000원, 그 다음에 1,5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요렇게 반영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우리 매가로 저기 있는 순 매출액 13만 원이라고 하는 거 있고, 정상파손이라고 해서 이제 7,5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기말 매가가 되겠다. 자, 그러면 112500 플러스 5만원 마이너스 1,000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요것은 161500 그 다음에 6만원 플러스 17만원 플러스 2만원 마이너스 만원 마이너스 1,500원 하게 되면 요것은 238500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238500 거기서 13만 7,500원을 빼게 되면은 요것은 10만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 원가율을 곱하는데 요건 이제 저가 기준의 원가율, 우리 이 가정은 평균 원가예요. 평균 원가는 이제 요걸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지.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238500에다가 161500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순인하액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려야 돼요. 빠진 거를 더해주면 저가 기준이 되겠지, 이게. 자, 그래서 161500 나누기 우리 이 만원을 더한 248500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수점 두째짜리에서 반올림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64.98인데 그 8에서 반올림하면 이제 65%가 이제 요것이 나오겠어요. 이렇게. 65%가. 자, 그러면 기말에 원가가 나온다. 지금 65%를
곱하게 되면 자, 그것이 65,65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더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64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 뭐 중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65번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 중 정도. 그러니까 저가법은 우리가 많이 접해봤는데, 그냥 시험장이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이거 뭐 중 정도로 보죠, 이거. 자, 상품이 50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40개는 이미 확정 판매 계약돼 있기 때문에 저 취득원가가 2만 원이에요. 그 확정 판매 계약돼 있으면 그 확정 판매 계약돼 있는 계약 가격이 바로 순실현 가능가치 대용이죠. 순실현 가능가치 계산할 때 그걸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 이 50개인데 다이다 확정 판매가가 18,000원이란 말이에요. 얘는 이제 18,000원이 이 순실현 가치가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는 이제 우리 확정 판매 계약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이 상품이에요. 그러면 요것은 2만 원에 대해서 저기 보면 이제 일반 판매가 가지고 이제 순실현 가치 구하죠. 근데 얘는 판매가가 10%에 해당되는 판매 비용이 발생한대, 이게. 10%. 그러면 이제 거기서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 17,000원에 대한 10%를 빼줘야 된다. 요게 빼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2,000원. 그래서 8만 원의 이 평가 손실 발생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1,700원을 하게 되면 요거 15,300원이 되겠네. 그럼 4,700원에서 47,000원의 평가 손실이 이렇게 발생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재료가 있어요. 여기 이제 상품이고 원재료가 있는데, 자,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1,000원인데 900원이면 떨어졌죠. 근데 이제 얘는 반드시 원재료 사용해서 생산된 제품의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거면은 이거는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지, 이게.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12만 7,000원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65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이것도 한 중 정도. 자, 66번이 있는데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우리 이 하의 문제라고 좀 봐야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1번에 보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판매 목적으로 그래서 이거 사용 목적하고 구별이 되어 있죠. 자, 이런 평가 방법, 요건 이제 가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그 재고자산 취득원가, 매입가액 이외에도 현재 상태, 기타 원가도 당연히 들어가죠. 자, 선택한 재고자산 원가보다 순실현가치 낮은 경우 저가법 선택하죠. 저가법을 적용하죠.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한 경우에 한해서 계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선택한 경우에 한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계상하는 거 이거 사실 세법이야, 이거는. 세법은 내가 저가법 하겠다고 신고해 줘야 되거든. 근데 뭐 그거는 논외로 하고, 회계학은 당연히 떨어졌으면 저가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4번이 틀렸지. 그리고 5번에 보면 이제 수익관세, 이것도 부대 비용이니까 다만 이제 환급해 주는 거는 이제 빼줘야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수익관세 당연히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 요거는 하의 문제. 이렇게 우리 저가법 당연히 적용했잖아요, 이게. 선택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자, 67번 이 문제, 이것도 뭐 하의 문제로 좀 볼 수 있는데, 자, 임대수익 세차, 이게 투자부동산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이것도 실물자산이니까 원가로 측정하죠. 그리고 투자부동산 개발하지 않고 그냥 처분한대요. 처분하면 이건 그냥 투자부동산으로 두고 이 재분류는 안 해요. 이게 개발하지 않고 그냥 처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 재우산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자,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으로 발생한 손해가 무조건 단기손해 처리하지. 자, 투자부동산의 인식후 측정에 있어서 자산의 분류별로 자산의 분류별은 재평가 모형이고, 투자부동산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게 되면 모든 자산을 공정가치 또는 원가모형제 선택해서 한 가지만 적용하는 거지. 단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때는 원가로 갈 수
밖에 없지만 원칙은 이 전체를 자산 전체를 이 둘 중에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그 67번의 답은 5번으로 이렇게 좀 봐주세요. 근데 요거는 3번과 이 5번에 있어서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이게 하보다는 조금 중에 가까운 그런 이론 문제예요. 자, 68번. 우리 옳은 것을 모두 이 고른 것은 기억. 자가사용 부동산의 경우 그 부동산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이 생산이나 공급 과정을 통해 다른 자산에도 귀속되는 속성이 있으므로 내가 자가사용하는 부동산은 주로 공장에서 만약에 쓴다면 그게 제품이나 이런 걸 생산하는데 거기에 귀속되는 속성이 있어요. 유형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니은 유형자산의 교환거래 사업실질이 결여되면 사업실질이 결여되면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로 가라 그랬지. 니은은 틀렸어요. 니은은 들어가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복구 원가는 조건 없이 해당 유형자의 원가에 이 가산한다. 저기 뒤에 보면은 조건 없이란 말이 좀 붙어 있네, 이게. 요거는, 요건 아니고, 이게. 거기 리을에 보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 관련해서 정보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조금을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되는 기간에 보조금은 그 자산 사용을 위해서 나라에서 보조에 지원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가상각되는 기간은 사용 기간이에요. 거기에 그 비율에 따라 비율은 또 감가상각하는 이 비율에 따라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리을도 맞는 거고 그러면 기억하고 리을을 해서 68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 이게 2번이 답이 되겠다. 자,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69번 봐보세요. 69번. 자, 요것도 이제 이 감가상각인데 뭐 하 또는 중 사이 그 정도 수준인데 7월 1일 날 그러면 100만 원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감가상 두 개액이 없어 이게. 그러면 거기다 곱하기 상각률이 지금 50%라고 돼 있으니까 12분의 6개월치만 7월 1일이니까 그 50의 반이니까 이제 25만 원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제 X 2년도 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100만 원에서 저 25만 원을 빼서 0.5를 곱해서 1년치를 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37만 5천 원. 요게 이제 정률법이고요. 그리고 연수학계법은 X 1년도에 이렇게 100만 원에 대해서 잔존 가치는 취득원가 10%니까 이거 10만 원 되겠죠. 곱하기 이것이 4년이면은 10분의 4 곱하기 12분의 6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18만 원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X 2년도에는 똑같은 거 12분의 6개월치 18만 원 또 해줘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10분의 이제 3으로 돼 있는 12분의 6개월을 또 해줘야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얼마냐면은 이제 반이니까 이 13만 5천 원인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개 합치면 이제 31만 5천 원이 되겠더라. 그래서 37만 5천 원과 31만 5천 원. 3번, 69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이건 뭐 한 중이라고 하죠. 중 정도. 요거 우리 감가상각, 월할상각하는 거, 이거는 이제 기본 강의 때 했던 내용들인데 둘 다 좀 주의하자. 이렇게. 자, 그다음 70번을 보게 되면 이것도 뭐 한 중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50만 원에 취득을 해서 5년이에요. 자, 근데 X1년도, X2년도인데 첫 번째 년도에 10만 원을 감가상각을 했죠. 그게 40이 돼 있는데 X1년도에
32만 원으로 이제 회수 가능액이. 지금 이 부분은 8만 원이라는 손상차손을 계상했죠. 그리고 4년이니까 이제 요것은 감가상각을 정해법이니까 이거 4로 나눠주면 8만 원이 되겠죠. 이게 24만 원이 돼요. 근데 지금 회수 가능액이라고 하는 것이 31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1만 원 이렇게. 근데 이제 한도는 원래 이렇게 돼서 원래 손상되지 않았을 때 요 감가상했을 때 요 금액이 요것이 30만 원이 되겠네. 요게 한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만큼만 환입을 시켜줘야지. 그게 6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래서 70번의 답은 2번이 되는데 이거는 많이 풀어본 유형이기 때문에 뭐 중이라고 하지만 틀리면 안 되겠네 이거. 7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로 가는데 사실 원가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이게 원가가 뭐 한 두세 문제 빼고는 나머지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재무회계를 먼저 풀고 원가를 나중에 만약에 할애했다면 조금 점수가 좀 그래도 나왔을 것 같은데 원가부터 풀었으면은 이 좀 낭패를 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빨리 문제 보고 문제 먼저 이렇게 시험 문제 받고 나서 시작했을 때 원가를 봤을 때 문제가 좀 어렵다 느낌이 들었으면 재무회계부터 먼저, 그리고 또 재무회계도 한 7, 80%만 풀고 또 원가 가서 이 좀 자신 있는 문제만 몇 문제 풀고 그리고 재무회계로 또 넘어왔으면은, 왜냐면 다 재무회계나 원가나 난이도 조절이 돼 있기 때문에 한쪽에 다 시간을 할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7, 80%씩만 풀고 이렇게 해서 그 중하위 문제들만 건들고 그렇게 해야지. 물론 시간도 없을 거야 아마. 쉽지 않을 텐데. 자, 71번을 한번 보시죠. 자, 71번은 이제 복수공정이에요. 항공정이 아니고 복수공정. 그래서 전공정에서 완성된 게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 전공정에서 이게 이제 1공정인데 여기 이제 2공정으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근데 요 자체가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저번 공정에서 넘어온 요것을 우리가 전공정 원가라고 그래. 이게 전공정 원가. 근데 전공정 원가는 그냥 이 1공정에서 여기서 완성된 것이 그대로 그냥 여기 세팅되는 거니까 0% 시점에 투입되는 재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뭐 그렇게만 보시면 되는데, 자, 전공정 원가 4만 원 있어요. 그러면 이 전공정 원가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4만 원이죠. 기초는 집어넣지 않는 게 선의선출법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완성품이 이제 400개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말의 제공품이 200개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기초 제공품이 100개가 있죠. 그래서 기초를 빼주는 게 선의선출법이다. 여기 기초가 원가도 안 들어가고 밑에도 안 들어가야 되거든, 이게. 이렇게. 얘는 0% 시점에 100% 투입된 걸로 무조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것이 600인데, 거기서 100을 뺀, 요것이 500이 되겠네요. 자, 거기다가 곱하기, 우리는 400에서 100을 뺀 300을 곱하면 이게 전공정 원가, 우리 완성품 원가에 배부되는 전공정 원가가 되겠다. 4만 원 나누기 500 곱하기 300 하면은 24,000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 이 원가가 10,000원이 있는데 얘는 무조건 완성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직접 재료비를 보게 되면 직접 재료비. 자, 직접 재료 원가가 6,000원이죠. 그리고 기초는 안 집어넣어요. 그리고 400인데 중요한 거는 제2공정에서는 저 재료가 50% 시점에 투입돼요. 얘는 50% 시점에 100% 투입되더라. 이렇게. 그러면 기초가 100개가 있는데 여기 기초를 빼줘야 되거든, 이게. 근데 여기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 저번 연도에 40%가 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번 연도에는 이 직접 재료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 이게.
200개 뭐 뺄 거 없네 이게. 그래서 플러스 여기 200. 근데 기말을 보시게 되면 완성도가 80%니까 50%를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다 투입돼 있는 거지. 그래서 600개가 되겠다. 그리고 뺄 거 없네. 그래서 이제 600이 되는데 요거 나누면 10원인가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여기 완성돼 있는 요 4배에다가 곱하면 우리 이 4,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배부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환원가가 있어요. 가공원가, 전환원가,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균등하게 발생하지. 이렇게 균등하게 발생하면, 저기 있는 26,000원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상산, 완성이 이거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기초를 빼는 게 손익손주법인데, 100인데, 요건 균등하게 저번 연도에 40%가 진행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이번 연도에 80%가 이제 진행이 됐지. 자, 그러면 28에 16, 400, 560이다. 자, 거기에서 저 40이라고 하는 것을 빼줘야죠. 그러면 빼주게 되면 이것은 520이 되겠네. 그러면 26,000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기 저 520개로 나눠주게 되면 50원이 돼요. 그럼 50원인데 거기다 곱하기 요것이 우리 완성된 거 단기에 그러면 360이 되겠네요. 그러면 5, 30, 5, 30, 18,000원이 이렇게 되겠더라.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거를 다 더한 것이 단기 완성품 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56,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더라. 71번의 답은 4번이 되겠는데, 자, 아무튼 시험장에서 맞닥뜨리면은 상해 문제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원가는 조금 어려웠네 이번에. 자, 이제 72번을 한번 봐보세요. 72번. 요거는 그래도 좀 하나 아니면 중해 정도 문제로 좀 분류를 해야 되겠네. 이게 우리 단기배분법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게 지금 이 보조 부문에 냉방과 전력이 있는데, 냉방 부문의 원가가 33만원이고 전력 부문의 원가가 주어져 있는데, 뭘부터 먼저 배워? 전력 부분부터 먼저 배부한대요. 그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20만원이거든. 그러면 20만원을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열처리거든요. 그러면 전력 부분이 열처리에다가 저기 몇 퍼센트 제공하고 있어요? 10%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열처리는 이 전력에서 저 20만원 발생한 것 중에서 이렇게 2만원이 이제 배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냉방을 보세요. 자, 냉방은 이제 33만원이에요. 근데 33만원인데 저 전력 20만원에서 우리 냉방에다가 60% 해당되는 것을 원가를 배부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력에서는 여기다가 냉방에다 배부하지만은 냉방은 전력에다 배부 못해. 이게 이렇게 배부하지 마. 이거 배부받은 거죠. 그러면 저 냉방은 이제 제조 부분에 있는 저 이 총 90% 중에서 이제 열 처리가 몇 퍼센트예요? 50%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총 45만원 곱하기 이제 5 나누기 9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25만원이 배부가 되네. 자, 그러면 합쳐서 이것이 27만원이 되겠다. 27만원 5번이네요. 72번의 답은 5번이다. 근데 요거는 중 내지 하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요거는 좀 풀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73번 보세요. 자료가 주어져 있고 저기 제조간접원가를 구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원재료, 그 다음에 제공품, 제품은 다 자산이죠. 그래서 그거를 다 합쳐가지고, 합쳐도 자산이에요. 이렇게. 이게 지금 기초에 다 더하자 10만원, 20만원 더하면 32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이다 라고 해서 다 더하자 38만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원재료 매입한 게 있어요. 원재료 매입한 것이 2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 노후비하고 제조 간접비가 이렇게 있죠. 지금 여기 매출 원가가 있는데, 매출 원가는 이제 56만원이에요. 이렇게.
그 56만 원, 38만 원 하면 이게 94만 원인데 94만 원이 되기 위해서 요 가공비, 전환원가가 지금 얼마가 되냐면 42만 원이 돼야 되네요. 이렇게. 자, 근데 기본원가하고 전환원가의 비율이 요 1대2로 요게 2배니까 이제 우리 기본원가. 자, 기본원가는 이제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인데 요거 두 개 합친 것이 이제 21만 원이란 얘기죠. 반이니까. 그럼 이제 뭔가를 하나 알아야 이게 답이 나오는데 요 직접 재료비를 알 수가 있지 이게. 직접 재료비는 저 기초에 10만 원이 있었고 매입이 20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말에 가서 12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30에서 12만 원 빼면 이게 18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18만 원이다. 그러면 3만 원이 되고요. 요게 3만 원이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9만 원이 답이 되겠지. 요것도 중에 문제로서 좀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74번에 활동기준 요 관련된 거. 자, 이 원가돈을 설정함으로 실적과 성과평가 연관성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이게. 그 다음에 변화한 기업에도 활동기준 원가를 사용하면 신축적인 원가 계산이 가능해지고 재정관점 원가 비중이 큰 기업들한테 이게 유용하죠. 이게. 그리고 비부가가치 활동 제거된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되고요. 묶음 크기. 여러분들 그 묶음수가 이 묶음의 크기를 줄이면 묶음의 크기란 얘기는 만약에 100개에서 50개, 50개, 그 두 묶음이 되는데 크기를 줄인다는 얘기는 이 묶음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이 일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활동가가 절감되는 건 아니지. 이게? 그래서 묶음 크기를 줄이면, 묶음 수를 줄이면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묶음 크기를 줄이면 묶음 수는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5번이 틀렸다. 5번이 틀렸다. 이것도 이 어찌 보면은 조금 난이도가 있죠. 중정도로 이렇게. 요게 아니었으면 이제 하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이 5번 때문에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75번. 자, 75번은 이거 상해 문제예요. 상해 문제. 자, 왜 상해 문제냐면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저기 물량기준법. 그 물량기준법은 여기 X하고 Y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X, Y가 지금 몇 개냐면은 이게 30개고요. 여기는 이제 40개란 말이에요. 그럼 요 물량 기준으로 이게 70개인데 이 결합원가 140만 원을 요 비율로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7분의 3. 그럼 140만 원을 우리 곱하기 3 나누기 7이다라고 하면 이게 60이고요. 당연히 여기 80이 되겠네. 이렇게. 그리고 이 제품 X 관련해 가지고 그 이 추가 가공원가가 얘가 10만 원이 더 들어간대 이게. 그럼 플러스 총 70만 원의 원가가 발생하고요. 여기는 80만 원의 원가가 돼 있다. 자, 그리고 X 30개는 곱하기 우리 이 하나당 5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50만 원의 매출. 그러면 80만 원의 매출 총이 이렇게. Y는 87,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87,500원 곱하기 40개 하면은 350만 원. 그래서 80을 빼게 되면 이제 270만 원이 이렇게 되겠더라.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Y 매출 총이, Y가 지금 매출 총이 이게 270이거든요. 이게 물량기준법이에요. 근데 순실현가치법이다. 그럼 X, Y. 그 순실현가치는 이제 여기 총, 여기 150만 원 있잖아요. 150만 원에서 저 1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빼게 되면은 이게 140이 되겠다. 그리고 여기는 350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490만 원의 순실현가치인데 이 140을 이 순실현가치 비율로 이렇게 이 뿌리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우리는 Y 위주로 하죠. Y 위주로. 지금 저 350 나누기 490 곱하기 140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100만 원이다. 그러면 350에 이 파는 거니까 매출 총이익은 250이 되겠네요. 얘보다 작네,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XY인데 균등이익률법. 자, 균등이익률법은 이 지금 140만 원이라고 하는 것과 추가 가공원가 10만 원이라고 하는 거. 이게 총 원가인데 우리 총 매출액은 이게 500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균등이익이 이 150만 원 이라고 하는 거 나누기 이 5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이거 균등 원가율이네, 이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균등 원가율을 제가 구했어요. 이익률이 아니고 균등 원가율. 원가율 구하는 게 더 빨라, 이게. 그러면 X라고 하는 것은 140이 매출인데 곱하기 거기에 0.3이 이게 원가예요. 그러면 이게 42만 원. 이건 됐고 Y만 하죠. Y를 지금 물어보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시험장에서는 Y만 가지고 하면 돼. Y만 가지고. 이게 매출이 350인데 거기에 0.3이 바로 원가. 그러면은 3, 3, 9, 3, 5, 15 해서 요것이 105만 원이라고 하는 원가가 이제 배분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럼 105만 원이에요. 그럼 이제 매출이 350이지. 그럼 350에서 350에서 빼기 105만 원을 빼게 되면은, 이 245만 원이 되겠네. 근데 보니까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이렇게 순서대로네. 기억, 니은, 디귿. 1번이 답이다. 75번의 답은, 1번이 되겠는데, 아무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다. 이거죠. 상해 문제다. 상해 문제. 이렇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76번에 가보면, 자, 거기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다 다른 걸 물어봐요. 시간이 엄청 걸린다 이거죠. 이거는 건들면 안 되는 문제지,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상해 문제다. 상해 문제다. 자, 일단은, 이 1번에 보면, 저 1000단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당 200원이래요. 근데 Y는 2000단위가 있어요. 근데 150원이래요. 요것의 매출액은 요것이 20만 원이고요. 이렇게. 여기는 매출액이 30만 원이고요. 이렇게. 그러면 요것은 2대 3이다. 2대 3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40%대 60% 매출액 비율이다. 1번에 매출액 기준 배합 비율은 40%, 60%, 요 1번은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 전체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우리 고정비라고 하는 것이 10만 2천 원인데 요것만 커버하는 제품 X의 공원이익률은 25%인데 그 구성 비율이 0.4래요. 그리고 제품 Y의 공원이익률은 0.4인데 구성 비율이 이게 0.6이래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온 요 S가 바로 BP 전체 매출액이죠. 이건 이제 우리 식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건데 0.25 곱하기 0.4, 0.4 곱하기 0.6. 자, 이렇게 해서 0.34인데 10만 2천 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0.34로 나눠주게 되면 이것이 30만 원이 나오네요. 자, 2번도 맞는 얘기네, 이게. 자, 회사 전체 세전 목표이익이 8만 5천 원이다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다가 10만 2천 원에다가 8만 얼마? 5천 원만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 밑에가 0.34인데, 이렇게. BEP가 아니고, 우리 타겟, 목표 하는. 자, 10만 2천 원에서 18만 7천 원이다. 나누기 이제 해주게 되면 이것은 55만 원이 되겠네요. 근데 55만 원인데 거기에 우리 구성 비율이 지금 뭘 말하냐면 Y가 0.6이란 말이에요. 곱하기 0.6 한 거. 그것이 33만 원이 되겠지. 3번도 맞는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회사 전체 예산 판매량이 10% 증가하면 세후 우리 영업이익은 25%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 원래 이 1000단위 곱하기 저기 나와 있는 이제 200원 있죠. 거기다가 0.25 하면은 이게 공원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000단위 곱하기 저기 나와 있는 이제 150원 곱하기 0.4 이게 공원이익이지.
근데 공원이익에서 저 이 총고정비 10만 2천 원을 빼게 되면 이게 영업이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요게 공원이익이 지금 얼마가 되죠? 자, 1000 곱하기 200, 이 곱하기 25%, 그 다음에 2000 곱하기 150 곱하기 0.4, 그래서 17만 원이 이게 공원이익이 되겠네. 저 17만에서 10만 2천 원 빼면 이게 6만, 자, 이 6만 8천 원이죠? 요게. 그러면 6만 8천 원 분의 17만 원, 자, 영업 레버리지 도라고 하는 건데, 나누기 6만 8천 원 하게 되면 이게 2.5가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저기 판매량이 10% 변동하면 여기는 2.5배니까 이제 25%가 변동하는 거예요. 25%가. 그래서 저기 세후 영업이 25% 증가한다는 건 맞는 얘기예요. 이거? 이게 영업이익이 25% 증가한다면 돌이라고 하는 게 매출액이 10% 하면 여기는 2.5배 해서 25%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세금 효과, 그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세금 효과 반영하게 되면 어차피 25% 똑같아, 이게. 그래서 이제 4번도 맞는 얘기죠. 좀 어려울 수 있다. 자, 5번에 보면 실제 판매량이 2,700단이라면 세후 영업이익은 5만 1,000원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그 지금 이거 조금 전에 지워버렸는데 그 5만 1,000원보다 훨씬 작아야 되는데 이거는 틀린 거죠. 2,700단이라고 하는 거 요거. 자, 한번 이 계산해 보면 이거 0.34예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냐면은 10만 2천 원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2,700단이에요. 이렇게 2,700단이 여기 0.34가 아니고 저기 위에 보면은 단위당 판매 가격이 200원이지. 그 200원에다가 0.25 요게 이제 X거든요. X. 그다음에 이제 Y 있잖아. Y는 150원에다가 거기에 40%가 공원 이 이익률이니까 이게 공원 이익이 되겠지. 한 단위당. 근데 여기는 가중을 우리가 저기 위에 보면 1000단위, 2000단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1대2로 가중돼 있는 거지. 1대2로 가중돼 있는 거야. 이게 1대2로. 이렇게 1대1이면은 이게 100분율로 따지면 이게 3분의 1이고 3분의 2죠. 이렇게. 저기 1000단위, 2000단위잖아요. 이게. 이렇게 배합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3분의 1은 X가 3분의 2는 Y가 들어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한 게 요 한 단위당 공원이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200 곱하기 0.25 나누기 3 거기다 자, 다시 한번 200 곱하기 0.25 나누기 3 그 다음에 150 곱하기 0.4 곱하기 2 나누기 3 자 해서 하게 되면 이게 56.0066 이렇게 쭉 가네요. 이렇게 66 쭉 이렇게. 그럼 거기다가 2,700단위 그 다음에 이 빼기 10만 2천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5만 1,000원이 나오네 이게. 이렇게 해서 나온 게 5만 1,000원. 근데 5만 1,000원에다가 1 마이너스 우리 법인세율이 30%다 보니까 5만 1,000원보다 훨씬 작죠. 세후. 요거는 세전이에요. 5만 1,000원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다가 70% 곱하면은 이제 35,700원으로 이 금액이 세후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5번이 틀린 거야. 자, 근데 뭐 우스갯소리지만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출제자들이 가급적 뒤에다가 답을 놓죠. 뭐 우연히 그렇게 됐네요, 이게. 근데 뭐 여하튼 이거는 제껴야 되는 문제다 이거죠. 자, 이제 넘어가시고. 자, 근데 77번이 있는데 이것도 상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가가 좀 상해 문제가 많아 이게. 지금 보면 1월 달에 12만 원, 이렇게 12만 원을 팔았어요. 1월 달에. 근데 문제 보면은 이제 이 저번도 말에 상품 재고액이 25,500원이 있대요. 이건 이제 기초지. 이게 25,500원. 저번 연도 말에 넘어온 게 기초예요. 상품은 원가에다가 120%. 그 120%면은 이제 저 12만 원 나누기 1점 뭐냐면
이다라고 해서 그러면 원가가 요게 이제 매출 원가가 되겠죠. 매출 원가는 이제 10만 원이 되겠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1.2 해가지고 파는 거니까. 그리고 월말 재고는 다음 달 매출 원가. 그 다음 달 매출 원가는 이게 2월 달에 거기 보면은 이제 15만 원이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나누기 1.2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12만 5천 원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 기말이 우리 보면은 30% 다음 달 매출에 요거 30%라고 돼 있는데 곱하기 0.3이다 그러면 요것이 37,500원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 두 가지가 여기 지금 보냐면 이제 매입이란 말이에요. 이게. 매입. 그리고 매입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137,500원 마이너스 25,500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11만 2천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11만 2천 원이 매입이에요. 근데 요 매입은 이 매입한 것의 70%가 바로 현금 지급액이에요. 그럼 얼마가 되면 이게 78,400원이 이게 현금으로 이렇게 나갔다 이거죠. 그 78,400원이고 30%는 외상이고 이건 필요 없고 지금 문제에서 1월에 지급할 금액을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입 채무가 지금 저번 연도 말에 34,000원이 지금 있죠. 34,000원이 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다 지급하죠. 현금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 기초 매입 채무 이것도 이번에 다 이 지급이 되겠죠. 이번에 매입 채무는 다음 달에 지급될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요 두 가지가 1월 달에 지급할 금액이 되겠더라. 이렇게. 자, 그러면 거기 요것이 77번 인데 그 34,000원? 제가 34,000원 잘못 봤죠? 34,000원인데 요거 34,000원 금액을 좀 잘못 봤어요. 두 개를 더하면은 112,400원 4번이 답이 되겠더라. 자, 이것도 시험장에서 맞닥뜨리면 이제 상해 문제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78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 상해 문제예요. 너무 지엽적인 걸 냈어요. 이게 제품 수명주기. 제품 수명주기 원가는 제품 수명주기 동안에 발생한 모든 원가, 그걸 다 모든 수익을 다 반영하는 거거든. 개념은 간단해 이게. 근데 이런 유형으로 만나면은 시험장에서 이거 당황스럽지. 예, 이건 아마 제껴야 되는 문제고. 근데 한번 봐보세요. 연구개발 설계원가, 연구개발 설계원가 얼마 들어갔어요? 2,000원 들어갔네. 이것도 들어가고 생산량을 1차년도에 400, 2차년 3차년 500 각각. 그러면 1,400단위가 이제 팔려 나간 거지. 1,400단위 100원씩이니까 이제 14만 원이 이 수명주기 3년 동안에 발생한 총수익이에요. 그리고 변동제조원가 이 50원이고 생산량은 100단위마다 1,000원의 작업준비원가가 발생한대요. 그러면 이 3년 동안에 1,400개 우리 50원씩 해서 요것은 7만 원이라고 하는 변동원가가 그동안 발생했죠. 변동제조원가가. 그 다음에 100단위마다 1,000원에 그러면 1,000원 곱하기 지금 이 1,400단인데 이거 100단위 나눠주게 되면 이게 몇 번이에요? 요게 이 1,400을 나누기 100이다라고 하면은 14번이네. 14번인데 그것이 우리 1,000원씩 이렇게. 요것이 이제 1,400단이니까 100단위로 나누면 14번 그 작업 준비 원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1,400원이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발생한 모든 원가를 다 마케팅 관련해서 근데 연간 고정원가 15,000원. 그러니까 연간이니까 이거 3년이면은 이것이 얼마가 되면 이제 45,000원이 되겠다. 그래서 제품 수명주기 동안에 발생한 우리 14만 원의 전체 3년 동안에 거기서 2,000원 연구개발 발생했고, 그 다음에 변동제조원가, 그 다음에 준비원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되었죠. 요게. 그래서 이제 이 4만 5,000원이다. 라고 해서, 요거를 다 가감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14번. 요게 14,000원이네. 14,000원. 이렇게. 요게 이제 14번이니까 1,000원을 곱하게 되면 14,000원. 자, 그러면 14만 원에서 빼기 2,000원, 빼기 7만 원, 빼기 14,000원, 빼기 45,000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9,000원이 되겠다. 2번이 답이다. 자, 일단은 문제는 그렇게 뭐 한번 풀어보면 어려운 건 아닌데, 낯설다. 그리고, 이 시험장에서는 생소하죠. 말 그대로. 그래서 제껴야 되는 문제. 이것도 상해 문제다. 그 다음에 79번 문제. 자, 79번인데, 이것도, 어찌 보면 쉬운데, 시험장에서는 이게 선뜻, 펜이 안 가, 이게. 자, 일단은 제조간접비가 구성이 세 가지로 돼 있대요. 외주가공비, 감가상각비, 기타지죠. 그래서 이 천단위를 했을 때, 거기 변동원가, 이렇게, 외주가공,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감가상각, 이렇게. 그 다음에 기타 제조원가. 이거 다 합쳐서 이제 제조간접비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는 다 변동비로만 돼 있고, 여기는 다 고정비로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혼합원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2,000단위 할 때 요거는 변동원가로만 돼 있어서 이게 10,000원이래요. 그러면 요거는 원래 이제 5원이란 얘기지, 이게. 그러면 당연히 요거 1,000단위면은 반이니까 이건 5,000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고정원가는 2,000원이고. 근데 이 전체의 원가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그 여기 5,000원에서 2,000원은 여기서 무조건 발생한 거지, 이게. 예? 그러면 나머지가 여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여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요거 1,000단위 집어넣으면은 이게 9,000원이고 5,000원, 14,000원이 일단은 총 합계인데, 그럼 요거 기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7,000원이 이렇게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우리 2,000단위를 집어넣게 되면 9218에서 요게 23,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는데, 여기서 하나 좀 주의하실 점은 감가 고정비만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2,000단위 생산해도 요거 2,000원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그래서 여기가 11,000원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3,000단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럼 여기 당연히 5니까 이제 15,000원이죠. 그 다음에 2,000원이죠. 그리고 3,000단위를 이제 집어넣으면 3927, 5,000원, 32,000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당연히 여기는 이 5,000이 돼야 되죠. 이게. 그래서 79번의 답은 1번인데, 얼핏 보면 쉽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시험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가 그게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죠. 1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0번. 자, 80번, 문제인데 이것도 상해 문제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매출 가격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출 가격 차이는 실제 우리 판매량 110단위죠. 이렇게 110단위 곱하기 요것은 우리 실제 판매 가격. 그래서 3,300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그게 30원이죠. 근데 우리 미리 정해 놓은 게, 여기 고정 예산 미리 픽스 시켜 놓은 게 이게 25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더 많이 받고 팔았으니까 이제 이건 유리한 차이가 되는데, 5원만큼 곱하게 되면 550원이 되겠더라. 1번은 맞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매출 조업도 차이다. 자, 매출 조업도 차이는 이제 실제 판매량인 140단위와 우리 고정 예산의 100단위. 그 100단위보다 더 많이 팔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유리한 차이죠. 이제 곱하기 우리 이 한 단위당 이 얼마냐면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 빼면 이게 1,500원인데 100으로 나눠주게 되면 15원이 되겠죠. 이렇게 한 단위당 그 공원이익이 그러니까 110에서 하게 되면 10이 되어서 곱하게 되면 150원이 되겠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변동 원가 차이. 변동 원가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2,200원하고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변동 원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생산량의 기준으로 110단위를 기준으로 자, 곱하기 우리 실제 발생한 게 요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 얼마냐면 20원이에요. 20원.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미리 정해 놓은 것은 10원이지. 10원. 그럼 얘는 원가가 더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거.
여기는 다 매가예요. 판매량이니까 이제 이쪽 왼쪽이 더 크면 유리한 건데 이거는 왼쪽이 더 크면 불리한 거야. 이거는 이렇게 10원만큼 더 발생했죠. 그래서 1,100원이 불리하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 변동 예산 이 차이다. 자, 변동 예산은 우리 실제로 계산된 영업이익하고 변동 예산, 그러니까 실제 판매량에 의한 예산 영업이익하고 차이 나는 거. 그러면 요것은 실제 결과에 의한 영업이익은 저기 주어져 있네요. 500원이죠. 그러면 요 110 단위를 기준으로 한 우리 여기 이제 예상 금액은 요 단위당 판매가액이 지금 20 얼마? 5원이죠. 25원. 그리고 이 변동가는 10원이에요. 10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이 고정원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500원이 이제 있죠. 요게 이제 이 예산상에 이렇게 영업이익이다. 그럼 요거 15원인데 저 1110에다가 15원을 곱하면 1650에서 빼기 500원이다 그러면 이것은 1150원. 그러면 저 500원하고 650원만큼 지금 불리하네. 이게 650원만큼 불리하다. 그러니까 지금 4번이 지금 틀렸어요. 이게 4번이. 자, 고정원가 예산 차이는 100원이 불리하다. 이거 고정원가는 이 예산 차이는 요거 차이에요. 요거 고정원가 말 그대로 600원하고 실제로 600원 발생했는데 예산상으로는 500원으로 해서 100원이 더 발생했으니까 이제 100원만큼 불리하다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틀렸네. 이게. 그래서 80번은 난이도 상의 문제다. 원가가 이 난이도가 이 높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것만 잘 선별만 좀 했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선별하는 게. 자, 아무튼 우리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